자, 을사년 신수 6번째 무토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 절입일은 2025년 양력 2월 3일에 입춘이라고 하는 요 절기에 시작이 되고요. 월요일 개묘일 되겠죠. 23시 10분 요 입춘 절입이 되는 시간 참고하시고요. 그때부터가 을사년이 된다. 무토일간의 갑진년의 흐름은 천간의 편관이었고요. 지지로는 진토라고 하는 비견, 관대지가 해당이 돼서 왔다. 편관이라고 하는 간목의 성향, 이거는 목국토의 개념도 되면서 오행목의 부분 자체가 이제 시작을 얘기하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편관이라는 게 나를 극하면서 여러 가지 자극을 주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흐름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발생을 시킨다. 그러니까 시작을 모두가 다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시작을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 맞춰서 시작을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더 뻐겨보자, 개겨보자 하면서 그러한 시작을 좀 늦추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시작 안 해도 그냥 하던 대로 좀 하면 안 될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시기나 흐름상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이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편관에 해당하는 세군 일범하는 운이죠. 태세가 일간을 범한다. 그래서 세군 일범 극한다는 얘기죠. 편관 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군 일범의 반대는 일범 세군이다. 시스템의 재구성, 편관이라는 게 왔기 때문에 무토가 영향을 받습니다. 간목이든 을목이든 이런 목이 천간에 뜨면은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목을 의식한다는 게 관에 대한 질서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질서여도 그 질서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재투자, 이것은 지금 현재 또는 과거에서 전해져 온 흐름,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재투자가 발생이 되는 거죠.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시도하고 투자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재투자가.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몸으로 때워야죠. 갑진년 자체가 이 몸이 고생하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노동, 힘든 일, 험한 일 뭐 이런 거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뭐 힘든 일은 아닌데 일은 해놓고 결과가 없다든지, 황당한 사건 사고를 겪는다든지, 또는 돈은 벌었는데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든지, 좀 억울한 일이나 황당한 그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이 간목이 무토한테 전달하는 숙명 같은 거죠. 어느 정도의 숙명 같은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새 출발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변경이나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이직이나 새롭게 백수가 취직을 한다, 이것도 될 수가 있겠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운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자리가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자리가 생겼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자리를 옮겼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방구석 백수에서 이제 취업을 한다 얘기할 수도 있고, 직장 잘 다니는 사람이 백수가 됐다 이런 얘기할 수도 있고, 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부서, 회사 이런 쪽으로 옮겼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새 출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가족들 간의 이합집산, 이거는 뭐 이별수도 당연히 따라오겠고요.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 이제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가족 간의 이합집산. 그래서 다양하게 간목 편관으로 인해서 무토는 여러 변화 변동들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그냥 간목이 아니라 이 갑진의 간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관 간목이 이제 백호살이라고 하는 이 비견, 관대지를 깔았죠. 요게 진토가 간목한테도 백호대살이지만 무토한테도 백호대살입니다. 갑진 백호가 있고 무진 백호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무토일간은 백호를 2번 겪는다고 보셔도 돼요. 이게 육식갑자로 봤을 때 무진이라는 기둥 자체가 백호의 영향이긴 한데, 이 무토가 진토를 만나도 그 백호살의 영향권에 충분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그렇게 보는 것은 어떤 하나의 관법의 차이이긴 한데, 이게 충분히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진 자체의 그런 백호의 기운이 이 무토한테도 영향을 준다 할 수가 있다. 예, 무진도 백호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진토는 관대지가 돼요. 관대지는 새롭게 유니폼을 입고 벼슬길에 나아가려는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 갓 이제 성인이 된 그 상태 있죠. 뭐 질풍노도의 고등학생 시기, 뭐 이런 수준에서 20대 초반 뭐 이런 그 시기를 이제 관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기왕성한 이런 때죠. 근데 이제 무토한테는 이제 비견 진토로다가 혈기가 왕성한 거니까 뭔가 해보고 싶은 일은 많은데 중요한 건 자본이겠죠. 돈이 좀 있어야 뭘 해보든 하고 싶은 거에 대한 투자나 안정감으로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 관대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백호대살의 경우에는 이거는 좀 여러 가지로 내가 겪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좀 겪을 수 있는 피를 좀 볼 일 있죠. 피를 본다는 것은 뭐 각종 다양하게 뭐 사건 사고부터 해서 뭐 수술수라든지 그리고 뭐 작은 경미한 뭐 자동차 간의 접촉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뭐 외상 같은 경우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백호살에 대한 게 왔다고 해가지고 뭐 누구한테나 이렇게 크게 피를 흘리고 혈광사라 해가지고 범이 물어가고 이런 일은 요즘에 뭐 이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죠. 그런데 충분히 그런 작용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백호살의 작용. 그야말로 재수없는 일이죠. 이런 것들이 육체적으로 왔을 때 이제 건강 문제나 질병, 뭐 수술수 이런 거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돈과 관련된 문제면 돈이 수술되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금 털리는 거죠. 세금이라든지 자금 출처 조사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걸린다는 거는 토가 있으면은 항상 걸립니다. 천간의 무기토 마찬가지고 지지에 있는 진술충미가 항상 계절의 끝자락에 놓여져 있고 그 시기에 뭔가 걸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검문을 한다 얘기할 수 있겠죠. 바리게이트 쳐놓고 검문 검색을 한다. 누군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통과를 시킬지 잡아두고 조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하는 게 토의 역할입니다. 음과 양의 중심축에서 역할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거. 그래서 갑진년에 진토 가지고 무토일관 분들이 이렇게 하시려던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걸릴 수가 있다. 중단되거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미뤄지거나 취소가 되거나 바꾸거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또 술토도 아니고 진토니까 이게 뭔가 막연한 현상에 따른 걸림돌인 거죠. 보통 술토가 좀 뚜렷하다고 하면 진토는 희미하고 막연하고 생각만 앞서고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걸릴 일 충분히 생긴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중지할 일이라는 것은 토니까 목화금수 또는 금목수화를 각각 안에서 중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토 입장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싸움이 나거나 문제가 터지고 하면 본인이 나서서 이제 중재를 하는 겁니다. 중재하고 조절하고 신경 쓰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한 중재할 일이 생긴다. 여러 가지로 뒤치다거리하고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남이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도와주거나 책임을 맡아주는 이런 일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반을 깔아줘야 할 일. 이거는 기반을 까는 거죠. 앞으로의 을사, 병호, 정미 이 3년간의 흐름에 앞서서 갑진년 굉장히 고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 이런 생각으로 기반을 깔아주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여간 굉장히 좀 번거롭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큰 소득을 얻고 뭐 대박이 나고 이런 분들이 있게 하겠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분들은 여러 가지로 번잡스럽고 분주하고 여기저기 이제 사건 사고 터지면은 수습하러 다니고 집안 내에서도 책임져야 될 그런 역할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흐름이 막힌다는 거는 고민해보는 겁니다. 흐름이란 건 보통 이제 오행상 수를 얘기하죠. 이제 물이 흐르니까 그 흐름에 대해서 토가 트랙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트랙, 뭐 도로 같은 역할 있죠. 물길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아예 구멍을 막아버리면 물이 저장이 되겠죠. 점점 위로 차오르지. 그런데 적절한 구멍을
계속 유지를 시켜 놓으면은 그 길로 물이 지나다니겠죠. 그래서 흐름이 막힌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막혀서 고인다, 모인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고민을 해서 그 물길을 컨트롤하거나 결정하는, 핸들링하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수라고 하는 이 무토 입장에서의 재성, 돈이나 일의 결과나 현실적인 경제적인 흐름이 그냥 단순하게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잠깐 스탑, 이게 토라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막힐 일. 그러니까 우리가 포즈 걸면은 정지되는 거잖아. 일시 정지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고 다시 재개하고 그런 거니까. 아니면은 뭐 연기자들이 촬영을 하다가 뭐 갑자기 캐스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멤버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이 진토가 아주 다양하고 다변화된 용이잖아요. 용. 상상 속의 동물이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변화의 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년이 그러한 한 해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변화 변동수도 크고 주변에 챙길 일이나 상황들이나 단순하게 그냥 꼭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로다가 연결되는 흐름 안에서 본인의 중심을 잘 잡아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갑진년의 흐름이라고 하면 이 진토라고 하는 임묘진의 봄의 계절을 지나왔죠. 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계절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그러한 목의 세력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런 진토를 이제 거쳐온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해당하는 화의 기운으로 들어온 거죠. 화의 시절로 넘어왔다. 여기서 이제 정관이 떴죠. 천간에 있는 을목 정관이 떴다. 그러면 정관만 읽어서도 안 되고 을목만 읽어서도 안 되겠다. 을목 정관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관이라는 것은 이제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이게 평관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대한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뭔가 좀 테크닉이나 정교한 기술들이 들어가는, 그리고 디테일하고 깊이가 조금 더 있어지는, 꼼꼼하고 섬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관성을 지켜야 하는 불편함. 일관성. 이거는 뭐냐면 을목 자체는 사실상 다변화하는 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목에서 진화가 되면은 을목은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담쟁이 넝쿨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 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휘감고 잡초같이 뻗어나가고 이런 게 을목의 물상인데 이게 정관으로 돼 있으니까 그 틀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일관성이라고 하는 그 틀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답답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참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무토한테 을목 정관으로 연결이 되는 속성이 됩니다. 일관성을 지켜야 하는 불편함이 따라온다. 그런데 다변화하기는 합니다. 이게 을목 자체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속성이 기본적으로 강해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은 서비스 정신이죠. 십천간 중에 을목만큼이 서비스 정신이 뛰어난 뭐 천간이 따로 없어요. 자기가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지만 그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에 정확하게 잘 맞출 줄 아는 그런 인자가 을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꼼꼼하고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고 잘 챙깁니다. 이런 것들. 을목의 기본적인 성향이 변화에 능하다. 바꿔도 짜증 한 번 안 내고 잘 맞춥니다. 을목의 기본적인 속성이 본인 자체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뜯어 고치고 바꾸니까. 인테리어나 뭐 가구 배치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변화 주고 인테리어 뭐 액세서리 꾸미고 색깔 바꾸고 이런 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누가 뭘 바꾼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걸 왜 바꾸냐 이게 아니라 그러면 바꿀 때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관이라고 하는 거에서 일관성이 따라오는 거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거에서 변화 변동수, 분명히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로 튈지 저기로 튈지 모른다. 좀 럭비공과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럭비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직선으로 딱 튀는 그냥 일반 구형의 공이 아니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곡선을 얘기하죠. 근데 일반 공은 거의 직선으로 튀는 모습입니다. 움직이는 곡선의 형태여도 예측이 가능하죠. 일정한 탄성이 있으니까 예측이 가능하다. 근데 럭비공은 꽤 예측이 잘 안 되죠. 그러한 곡선의 형태. 간목, 을목 자체로 이제 곡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상격,
뭐 윤합격, 뭐 이런 종격 같은 거 할 때 목을 이제 뭐 곡직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곡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선을 얘기한다. 곡선과 직선 그걸 얘기하고 좀 인위적인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간목 자체는 직선에 대한 부분.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을목의 단계에서 조금 더 구부리고 좀 편리하게끔 S라인을 만들죠. 다이어트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을목 자체가 또 이렇게 구분 형상이잖아요.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를 준다는 얘기죠. 모두가 살을 빼는 건 아니겠지만 변화를 주고 내가 누군가한테 노출이 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걸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관한테 투자한다. 이거는 무토 입장에서 지금 을목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토를 하는 시간인데 을사년이 왔으니까 을목의 성향을 설명한 겁니다. 을목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을목이 그렇구나 하면서 을목 시간으로 이렇게 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을목이 정관이라고 하는 속성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을목이 이제 정관으로 작용을 해서 나한테 전달이 되어 온다. 관한테 투자하게 되는 거죠. 무토가 을목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관의 쓰임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금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형태들이 계속 이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일이 한 가지로 안 끝납니다. 이렇게 무토에 을목이 있으면은 간목은 그냥 나무가 뿌리를 받고 외롭든 뭐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신경 안 쓰는데 을목은 이건 뭐 축구장이나 골프장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잔디가 깔린 느낌이니까. 그런 잔디를 왜 깔겠어? 운동장 만들고 뭔가를 쓰려고 만드는 거니까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려면 또 홍보를 해야겠죠.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그런 걸로다가 계속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부가가치를 형성하기 위해서 계속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토일간 분들은 을사년에 그냥 알아서 되겠지 이런 분들은 다 도태돼요. 뭐라도 잘 하려고 뭐 선물 포장재 리본이라도 하나 더 붙이는 성의를 보이는 사람들이 이거 뭐냐고 하면서 조금 더 각광받는 거죠. 이게 을목스러운 오버액션, 다소 좀 지나친 감이 있더라도 그런 유난을 떨어주는 게 그게 을목적인 성향이다 이거죠. 좀 오글거리고 좀 뭐 유난 떨고 궁상 맞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을목이니까 뭐 해야죠. 을사년에 을목년이니까 그걸 정관으로 해야 되니까 조금 무토의 성향하고는 잘 안 맞겠죠. 원래 무토의 성향하고는 잘 안 맞는다.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도 어느 순간 보면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하면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또 알게 되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무토일간이 을목정관이 왔을 때는 이게 내 모습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는 한 해다. 원래 무토에 을목이 있는 사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자꾸 이게 맞는 건지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일관적인 거 자체는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고 문제다. 을목이니까. 그래서 이런 간지를 읽을 때는 이제 을목이라는 성향과 또 십성을 붙여가지고 그 을목이 이제 정관으로 작용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목에 대한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사화로 넘어가면은 모토한테 여기 걸록지가 됩니다. 병화하고 마찬가지로 12연성 화토 동궁을 써서 편인이면서도 걸록지다. 걸록이라는 거는 이제 벼슬길에 나가는 걸 얘기하죠. 그만큼 힘이 생겼다 이겁니다. 걸록이다 해서 뭐 다 벼슬자리에 올라가고 뭐 취직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거에 준하는 의욕이 생긴다.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힘이 좀 들어온다. 이거 인성이잖아요. 문서 들어오는 거죠. 새롭게 일을 시작하거나 나한테 권한이 생기는 이런 문서, 기회 이런 것들 따라오니까 여기서 이제 활동력이 생기는 거죠. 갑진년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흐름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문서운, 새롭게 시작할 일. 인성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는 정확하게 계획하고 설계해서 어떤 순서에 맞게 시작하는 게 그게 인성의 시작이라고 했죠. 비겁의 시작은 그냥 군중 심리다가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면은 같이 도망가는 거. 이게 이제 갑진년에는 이 진토 가지고 시작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친구나 사람 누가 뭐 얘기하면은 그럼 거기에 이제 동조하고 물타기 당하고 뭐 이러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주변에 하면은 나도 해야 되나 하면서 괜히 바람 들고 펌프질 당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인성의 시작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생각한 것들을 이제 실행하고 설계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첫 단추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시작할 일. 그리고 또 인성이라고 하는 이 문서가 따라올 때는 진로 수정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지금 당장 실전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매뉴얼부터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기계가 있으면 그걸 먼저 만지려고 했던 게 있다고 하면 그게 식상인 거잖아요. 근데 식상으로는 그냥 만지는 겁니다. 막 망가지든 어떻든 일단 눌러보는 거예요. 근데 인성은 그렇게 하다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설명서 먼저 보자 하면서 내 행위를 컨트롤하죠. 통제합니다. 그게 진로를 수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를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먼저 순서를 조금 한번 보자. 이상한 걸 먼저 끼워 놓으면은 이게 기계가 막 고장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성이라는 거는 식상이라고 하는 진로에 대해서 이게 수정을 하는 그런 속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식상을 극하니까 변경을 하거나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수정하고 새롭게 또 만들어내기도 하겠죠.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인성운이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이런 기회가 딱 들어왔다 이러면은 뭐 좀 한번 해볼까 하면서 새로운 진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기존에 진로가 있었다고 하면 수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별로 뭐 하고 싶지가 않았다 이러면은 이 을사년의 사화 때부터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막 어디 나가고 싶고 누군가 만나고 싶고 또 없던 돈이 갑자기 또 돈이 들어왔네? 그러면은 우리 뭐 하고 싶어요? 뭐 사업이라도 한다든지 어디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그게 이제 진로에 대한 변경이나 수정, 뭐 생성 이런 거 되겠죠. 진로 변경, 수정 그리고 없던 진로가 새로 생기는 진로 생성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인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의욕을 발생을 시킬 때는 가장 원천에서는 인성이 좌우를 합니다. 뭐 비겁도 의욕이고 식상도 의욕인데 그거는 어떤 진행 단계에서 내가 자극을 받는 것이고 가장 근원적으로 내 자신에서 나오는 의욕에 대한 것은 인성이다. 그래서 인성이 불편한 사람들은 항상 뭐 할 때 의욕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하던 것도 그냥 다 엎어버리고 그냥 안 하고 친구를 만날 때도 기분이 팍 상하면 그냥 집에 오고 싶고 이런 게 다 인성의 문제입니다. 인성이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의욕이 꺾이지가 않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막 하기 싫어해. 아니면은 할지 말지 고민을 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설득합니다.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다 그걸 꼬시고 설득하고 비유 맞춰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인성만 가능해요. 그래서 인성의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거죠. 생각이 없던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교육 아닙니까? 개념이 없는 사람의 개념 정립을 해주고 생각이 없던 사람을 생각을 가득 차게 만들어주는 뭐 철학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철학에 대한 범주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인성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인성이 불편하면은 이게 없던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요. 사람을 아주 피말리는 거죠. 근데 인성이 잘 돼 있으면은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멀쩡한 사람을 다 말이나 어떤 자신의 행동으로 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성의 두 얼굴이 하여튼 그런 겁니다. 진로에 대해서 수정을 그러니까 본인의 진로를 수정할 수도 있고 남의 진로를 또 수정을 시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새롭게 의욕을 불어 넣을 수 있게 야 너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심어주고 뭐 이런 거 인성이 발달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아무리 뭐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을 해준 사람이나 여러 가지 내 친구가 뭐 고민을 들어줬는데 뭔가 그 친구랑 얘기하고 나서부터 의욕이 막 뿜뿜이야. 그러면 그 친구한테 인성이 나한테 좋게 작용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또 좋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막 자꾸 이렇게 기를 죽인다든가 아니면 뭔가 얘기를 하고 나는데 의욕이 떨어져. 그러면 인성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토일간이 을사년을 겪을 때 이 사와 편인으로다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은 의욕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엮이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내가 계속 뭔가의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조금만 더 하면 뭐가 나오겠다. 얼마를 더 벌겠다. 그리고 사람은 조금 더 누구를 더 쓰면 되겠다. 이런 게 윤곽이 보이는 게 이런 게 이제 설계, 인성의 이런 문서 이런 건데 불편하면은 있던 사람도 다 빠져나가는 거죠. 어떤 뭐 의욕이 떨어지니까. 대우가 부실하다 이런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성들은 돈 따지면 안 돼요. 그럼 이제 탐재개인이다, 재극인이다 해가지고
돈 따지고 계산하고 당장 장사꾼처럼 하면은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베풀고 뭔가 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일단 내 말 믿어라 하면서 돈 없으면 내 거라도 가져가서 해라 하면서 뭔가 밀어주려는 이런 마음이 욕심이 아닌 게 딱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의욕이 생기는데 그거에서 돈 벌면 나 수수료 얼마 떼줘라 뭐 해라 하면서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이러면은 인성의 가치가 팍 떨어지죠. 그러니까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게 그게 다 인성입니다. 그래서 투자도 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 거고요. 사람을 볼 때도, 그러니까 물건하고 사람을 비교할 때도 물건을 보는 건 단기고 사람을 보는 건 장기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것도 되고 길게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무인성이거나 좀 인성 자체를 좀 별로 편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사람을 보더라도 짧게 투자를 하거나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좀 볼 필요가 있고, 대체로 사람하고 물건, 그럼 물건에 투자를 하는 게 낫죠. 단순하니까 눈에 딱 보이고, 그리고 돈이나 수치화되어 있는 거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그게 재적인 투자인 거예요. 정확하게 득실이 따져지니까. 근데 인성은 그거잖아요. 연예인 누구 한 명 키웠는데 대박이 나는 거 있죠. 뭐 아이유나 뭐 유재석, 이효리 뭐 이런 사람들 20년 전에 뭐 10년 전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유명인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뭐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도 무명 생활을 그렇게 겪으면서 지금 현재 자기 기수 중에 가장 잘 나가는 그런 분야에 속한데, 그런 힘든 시절도 다 누구나 있는 거죠. 그런 자기한테 이렇게 투자해준 사람, 그럼 인성인 거지. 누가 그 당시에 돈도 안 되는 무명 개그맨을 뭐 투자해주고 프로그램 꽂아주고 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성의 작용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한간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어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제 추천해준 사람이 고 최진실 씨였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그 친구가 잘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추천을 했다고, 유재석 씨를. 그런 얘기도 방송에서 나오죠. 재석아, 너는 뭘로 떴어?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한 거는 이제 자유선언, 거기서 이제 잠깐 반짝한 거고, 토요일. 그걸 하다가 제가 이제 MBC로 넘어가면서 동고동락에서 제가 드디어 그 당시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최진실 누나가 그 당시 그 PD님하고 되게 친했었어. 그래서 그 PD님이 물어봤대. 야, 요즘 저 괜찮은 누구 없니? 했는데 그 유재석이라고 있는데 걔 한번 감독님 써봐요. 누가? 진실 언니가? 최진실 누나. 저하고 뭐 일면식도 없고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저를 추천해서 진짜 저도 제가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으려고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진행을. 그래서 그 동고동락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쿵쿵따를 또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엑스맨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무한도전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성의 범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편인이든 정인이든. 그래서 진로 수정에 대한 부분하고 뭐 다양한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들은 조직 생활을 할 것 같으면은 본인의 역할이 뚜렷한 조직 생활 이런 것이 가능하고, 이제 인성이 아니라 그냥 사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챙기고 자신의 영역 구분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에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임 가입이라든지 뭐 소속감을 느끼려는 부분 있죠? 그런 것들. 그 사화가 있어야지 이 무리 지어서 하는 행위들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을사년에 이 사화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모임을 만드는 거죠.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계속 신경 쓰려는, 이런 자신의 영역 구분을 하려는 이런 게 생기겠죠. 그게 무토한테는 또 편인이니까 자기를 또 생해주잖아요. 편인 자체가. 그거에 대한 재미를 또 보는 거죠. 사람들 잘 챙깁니다. 무토에 이런 사화 같은 거 있으면은 사람 챙기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뭐 이런저런 뭐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튀어나가고 이런 솔선수범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기질이 강해요. 보통은 뭐 식상이나 재성이 그럴 것 같잖아요. 오행이 화니까. 화라는 에너지 원천이 인성으로 들어있어가지고 본인이 제일 먼저 튀어나가서 움직이고 여러 가지 시간 약속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잘 지키고 딱딱 이렇게 해도 빨라요. 뭘 하든지 간에. 무토는 이 을사년에 빨라지는 운이다. 그러니까 그냥 뭐 갈지 말지 그냥 하지 말까만 뭐 할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줍잖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본인이 제일 먼저 앞에 가서 기다려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임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백수들은 당연히 취직할 수 있고 대신에 본인이 좀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는 뭐 있겠죠.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도태된다. 네,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오행을 볼까요? 이제 목하고 화를 했으니까 토금수의 부분을 보자고 하면 토는 비겁의 균형을 얘기하겠죠. 일단은 뭐 을사년 자체에 드러난 토는 사중의 무토 자체의 어떤 착근지가 되기는 할 텐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을목이라고 하는 정관이 딱 떴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가긴 합니다. 균형을 잡아가긴 하는데 그게 이 토를 장악을 해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을목이 자기 살려고 균형을 잡는 거예요. 기준이 토가 기준이 아니에요. 을목이 자기 기준으로 목극토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은 무토를 극하는 게 물론 간목도 자기 기준이긴 한데 그게 무토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이 와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을목은 지 마음이기 때문에 무토가 결국에는 크게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이 간목만큼 깊이 있게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 이거죠. 을목이 들어가려면 깊이가 간목보다 더 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을목은 깊이보다는 좀 넓이로 간다 이거죠. 여기를 더 깊이 파주면 되는데 여기 파다가 또 저기 파고 그렇게 넓이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그런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러니까 토 입장에서는 뭐 관이 썩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오기는 오니까 관의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기회, 뭐 시스템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거는 생기긴 하는데 그게 토 입장에서 목극토가 이루어지느냐, 목 입장에서 지져오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차이겠죠. 뭐 이게 무토일간이 여자 사주다, 을목의 연애라거나 뭐 남편과 관련된 일에 질문을 한다. 이러면 이 을목 정관이 지가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이 무토는 자기가 선택을 하더라도 나한테도 좀 영향이 오는, 그래서 좀 서로 뭐 좀 하자 하는데 이 을목은 이제 지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기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을목의 성향이 일단 자기한테 기회가 왔으니까 내가 움직이는 게 우선이다.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토에 대한 비겁의 균형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관으로 인해서 일정한 질서가 형성은 되지만 그것이 이제 을목 기준인지 무토의 기준인지 이거 좀 보시고 금의 부분을 본다고 하면 사중에 경금으로 이제 장생을 하죠. 예, 금이 이 사화 때 경금으로 장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 자체가 강한 계절은 아니니까 막 어떤 결과를 내고 현재 나와 있는 상황들을 정리하고 뭐 다듬고 하기에는 내용물들이 뭐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식상을 이제 발생시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무토가 나설 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 토생금이라는 거는 자기가 나서는 걸 얘기를 해요. 나서고 개입하고 끼부리고 기술 같은 걸로 문제 같은 것들을 타파하고 뭐 이런 건데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어지럽다는 얘기죠. 예, 이 토금 식상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상황들이 얼마나 안 풀리면은 그렇게 토금 식상들이 나서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다. 그래서 식상을 발생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진로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운은 아니에요. 을사년은 그냥 주어진 대로 정관으로 그냥 기회나 상황 오면은 그 안에서 내 역할 쓰임 다 하는 거고 이 인성이라는 걸로 아까 얘기했죠. 여러 가지 뭐 진로에 대한 수정이나 생각이나 내가 또 누군가한테 영향을 끼칠 일,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인 거 이런 걸로 이렇게 먼저 하고 그게 또 사중에 안에 있는 경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인이 품고 있는 식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로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 친정 부모라든지 돈도 엄마가 줘야지 나온다든지 설령 아버지 돈이어도 엄마가 설득해야지 나오는 사업 자금이나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기혼 여성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럼 자식이잖아요. 그럼 자식을 누가 키워준다? 친정 엄마가 사중의 경금 내 자식을 돌본다. 나보다 더 손자 손녀 키우는 시간이 많은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식상에 대한 부분들이 사중에 있는 경금이 되는 거니까 내 식신이 편인 안에 장생이 되어 있다. 내가 무슨 진로나 선택을 하든 방법을 논하든
다 이 편인을 거쳐야지만 나오는 거니까 편인이라고 하는 감정 기복에 대한 것도 영향이 좀 될 수가 있고, 문서적인 거, 부모와 관련된 거, 또 윗사람한테 투자 받는 것도 되겠죠. 윗사람이 나를 키워주든 투자를 받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원래 B라는 회사야. 근데 투자는 A한테서 들어와. 그럼 A로 가야죠. 가고 싶은 게 B든 C든 뭔 상관입니까? 돈은 A한테서 나오는데. 그 돈 들어오는 게 이게 문서잖아요. 투자 받는 거. 돈이라고 해서 재성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성은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게 그게 재성이고, 일도 안 했는데 갑자기 돈 들어온다. 이건 인성이죠. 그야말로 대출 나오는 거. 일 안 했는데 돈이 들어왔잖아요. 부모님한테 유산 받는 거. 그거 재성입니까? 안 그래요. 무제사주들도 유산 잘 받고 부자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자의 형태가 돈을 버는 게 실질적으로 노동을 해서 버는 형태보다도 여러 가지 인성의 기회라든지 뭐 유산 상속이든 증여든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투자를 해가지고 버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재성의 형태, 돈이 무조건 죄가 아니다. 인성으로 버는 사람들은 또 저작권으로 벌잖아요. 뭐 책이나 어떤 그림 하나 잘 만들어 놨더니 그거 몇 억에 팔리고 뭐 이러는 거는 재성의 영역이 아닌 거죠. 가치로 가는 거니까. 그게 돈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 해가지고 광고 수익 얻고 구독자 모으고 가치를 매기잖아요. 그게 뭐 구독자가 100만이면 뭐예요? 조회수가 안 나오면은 돈을 못 버는데. 그게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회수가 잘 나와야지. 구독자들이 활동을 안 하는 유령 구독자야. 그럼 그냥 뭐 손가락 빨아야죠.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근데 구독자가 적은데 상관없이 조회수는 잘 나온다. 그러면 이제 돈 버는 거죠. 대신에 이제 구독자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그 구독자가 이제 살아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뭐 구독자 10만이다, 100만이다, 뭐 1000만이다 하면서, 이제 요즘에는 뭐 그런 유튜버 하시는 분들 구독자가 명함이죠. 몇 만이냐 바로 이런 것부터 물어보고. 근데 핵심은 조회수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사중의 경금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금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경금 같은 게 와도 을경합으로 또 잡아가기 때문에 식상을 쓰기는 만만치 않은 운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기가 어려운 해예요. 을사년은. 그러니까 욕심은 좀 자제하는 게 낫고, 이 식신은 또 편인 문서 안에서 발동이 되는 거니까 편인을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편인을 거쳐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이런 무토일간 을사년에 상담할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분명히 사중의 경금과 관련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할 때 자문을 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운세를 풀이할 때 여기 안에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굳이 상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그냥 알아서 눈치껏 사주 공부 조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은 그냥 자기 거 보면 되죠. 굳이 돈 주고 상담 안 받아도. 이런 것에 핵심이 있다. 사중의 경금. 이 지장간들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수라는 것은 아까 이제 갑진년 할 때도 토국수로 흐름이 막힌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을사년 오면서부터는 토가 이제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운에서 좀 많이 약화가 됐죠. 이제 사중의 무토로. 이제 그것은 이제 곧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을사년에 상반기까지만 좀 관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경금하고 병화 이런 순으로 무경병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수가 자유로워질 때가 왔다는 거죠. 자유로울 때가. 토국수에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이제 수가 움직입니다. 화가 운에서 와서 수가 여기서 절퇴지에 빠진 거 약한 것은 맞는데, 그래도 이때부터 이제 쓰임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수가 어떤 식으로 쓰여지겠어요? 재생관 열심히 치는 걸로 무토는 기대를 하는 거죠. 수가 확보가 되겠다, 수를 쓸 수 있다 이러면은 재생관 쳐가지고 관한테 열심히 투자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조직이나 모임생활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소속감. 그 모임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무토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단체에 어떤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다, 인사권에 있는, 그러면은 이 무토나 수가 좀 발달된 사람들 재생관은 무조건 치게 돼 있다. 그래야 본인도 사니까 집단이 좋아서 하겠어요? 그냥 자기 숙명이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관한테는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토일간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재생살이라고 써놨는데 재생관살이라고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뭐 살은 여러분들 사주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무인일주나 뭐 간목이 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관살을 생조해주는 재성의 모습. 수는 당연히 개수가 제일 필요하겠죠. 임수보다는 개수가 제일 필요하다. 무토한테는 거의 개수가 진신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열심히 관을 키워야 되는 그런 속성이 되는 거죠. 그게 좀 피곤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태세에서 목이 왔으면 그거라도 해야지. 그렇게 오행수까지 알아보셨습니다. 이제 노래 좀 듣고 좀 쉬었다 와가지고 월지 격국별로 좀 보도록 할게요. I love you. 자, 무토에 관한 월지 격국별로 보도록 할까요? 이 노래 무토 평관격이죠. 월지 평관의 정관이 투관된 운입니다. 을사년 일종의 관상 혼잡적인 성향이 발생이 되겠죠. 이거는 뭐 갈등에 대한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관에 대한 부분을 일단 따르긴 합니다. 근데 평관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겠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그런 구조로 보실 수도 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구조로 볼 수도 있다. 정관이라는 게 이제 평관하고 여러 가지 좀 혼잡적인 부분을 좀 발생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 노래 무토는 살이 커져야지 권위가 생기는데 정관이 떠가지고 대신 재생관을 받으면은 흐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하는 거는 아닌데 요때 과연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흐름에 잘 부합하는 일인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간혹 이제 이런 무토들은 을사년에 뻘짓, 예상치 못한 일, 아니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갈래가 여러 가지로 좀 나눠지는 이런 구조로 또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게 관상 혼잡적인 성향도 그렇고, 무조건 수생목을 쳐야 되는 재생 관살이 일단 필요하죠. 뭐 평관격에는 재생사를 치면은 파격이긴 한데 이날 무토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개서라고 하는 정제로 일단 목을 좀 키워야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야지 평관도 살고 나도 살고. 하여간 재성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관이 투출한 거에 대해서는 안정성은 더 있겠죠. 월지가 평관인 인월무토 입장에서는 정관이 오는 게 안정적이긴 한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전쟁에서 막 열심히 싸우던 장군이 이제 전쟁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좀 태평성대하면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 이 느낌상 이게 뭔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투적으로 살았던 인월무토가 을목이 오니까 막상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뭔가 일자리를 잃은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러니까 뭐 자리가 이동이 됐든 실제로 뭐 실직이나 본인이 그만둘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도 뭐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이 내가 이게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하면서 좀 방황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을목 무조건적으로 그냥 정관이라고 안정적으로만 보는 것보다도 인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갈등하고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사화는 인목하고 형살을 친다. 형살로 인해서 바쁘다. 바쁘고 내 일과 아닌 다른 걸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나 흐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형살로 인해서 바쁘다. 원래 형살의 키워드는 내 능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능력을 갖다 쓰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형살을 긍정적으로 볼 때는 내 능력은 80인데 주변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모아가지고 350을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연예인으로 데뷔를 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스태프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각광을 받는 거죠. 뭐 아이돌로 데뷔를 했다. 그러면은 중간에 주목을 받을 수 있게끔 밑바탕이 되어주는, 그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어쨌든 형살이라고 하는 거는 인목도 움직이고 사화도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이라는 거는 깨지고 보는 건데 형이라는 거는 부풀려지는 거예요. 부풀려지는 거. 그거는 내 원래 능력보다 몇 배로 뻥튀기가 되거나
누가 그거를 포장해주거나. 그래서 이 형살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합니다. 포장이나 누구 소개해주거나 연결시켜주거나. 그럴 때 이제 형살이 있는 사람이 개입을 하면은 손님들 그냥 줄줄이 비엔나로 끌고 들어올 수가 있죠. 근데 또 형살이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별점 테러를 한다, 뭐 악플을 단다 이러면 주변 사람들도 은근히 동조하면서 그 집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단골을 만들 수도 있고 업장 문을 닫을 수도 있게 하는 뭐 이런 형살이 그렇다는 얘기죠. 뭐 이 노래 무토가 이 형살이 있다 해서 그런 건 아닌데 형살의 키워드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어쨌든 노출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형살의 형태를 무토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또 십성으로 편관하고 편인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편관 편인이 형살 치는 거에 대한 결과가 무토한테는 본인이 이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고 돈을 벌고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형태잖아요. 문서랑 관련이 돼 있고 편관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니까 긍정적이려면은 이게 나한테 돋보여지는 상황이 와야 되는 거니까 외부에 있는 위험 인자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유리하게 흘러와야겠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여기저기 나라가 뭐 전쟁이 터지고 뭐 폐허가 돼도 그거는 그건 거예요. 나는 거기서 이제 해결사 역할을 한다든지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처럼 뭐 병을 고쳐준다든지 아픈 사람들 다스려주고 뭐 밥 먹여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구제해주고 뭐 상담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내 역할이 돋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내가 젖어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걸로 도움의 손길 이런 걸로 또 됩니다. 형살이라는 거는 항상 위기에 대한 코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따라올 수가 있겠죠. 도와주는 일. 근데 이제 도와주는 것도 잘못 도와주면 또 물에 빠진 거 건져놨더니 또 보집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형살입니다. 인간사의 배신인 거죠. 물에 빠진 거 구해줬는데 보집 내놓으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 물에 빠진 거 구해줬더니 자기 뭐 성추행했다고 뭐 구해주면서 만졌다 하면서 이런 억울한 일 요즘에 이제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게 조심하라 이겁니다. 형살로 인해서 억울한 일, 그리고 뻥튀기 당할 일, 펌프질 당할 일, 부풀려질 일, 그리고 이제 문서적인 거니까 문서 사기와 관련된 문서 사기 이런 게 긍정적이면은 진짜 헐값에 막 내가 물건을 건져오는 거죠. 뭐 경매라든지 뜻하지 않은 뭐 금매 이런 걸 잡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누군가 손해본 거예요. 누군가 뭐 사기를 당했든 배신을 당했든 뭐 돈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든 이런 상황이 나한테 긍정적으로 득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형살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봐요. 그게 나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런 차이니까 을사년에 하여튼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들. 인사형에 대한 거니까 뭐 연초부터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어서 무인 기묘월 이럴 때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너무 성급하게 해가지고 또 나중에 처치곤란이 되거나 후회할 일을 만들면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일은 저질러 놨는데 점점 커지고 부피는 막 사업적으로 확장도 되고 그러는데 맡아줄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멤버가 빠지면서 막 뭐가 곤란하게 됐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예측에서 벗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처치가 곤란해지면은 다 피해로 손해로 감당해야 되는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잘 계산해서 해야겠죠. 그리고 묘월의 무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월의 무토는 이제 정관격인데 이 정관이 투출한 운이죠. 그러니까 을목의 뿌리가 정확하게 되는 묘월생들 이거는 을목이 주도하는 해가 되겠죠. 을목이 주도하는 해가 된다. 그러니까 을목이 주도하니까 정관처럼 살아야겠죠. 무토는 그냥 정관처럼 살면 된다. 을사년에 정관처럼 시스템대로 그냥 주변의 상황이 그러면 그런 대로. 그리고 이제 삼합적인 신살 구조로 봤을 때는 해묘미 입장에선 사화가 삼재이기도 하면서 역마죠. 삼재이기도 하면서 역마다. 그 얘기는 이 묘 기준에서는 사화가 역마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발품팔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이 정관 기준에서 이 해묘미가 사화를 보면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도망치는 겁니다. 정보가 있어야지 유리한 곳으로 도망치겠죠. 근데 정보가 잘못됐거나 정보가 없는데 움직였다 그러면은 좀 불리한 곳으로 도망쳐가지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 묘월의 무토들은 을사년에 정보 싸움이다. 정보가 있어야 된다.
움직이면서 정보 수집을 또 할 필요가 있겠죠.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정보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공을 들여가지고 고급 정보들 이런 걸 빼올 수 있다. 그러면은 성공적인 을사년인 거고, 어디를 가든 사람은 만났는데 내가 뭐 취합할 정보나 뭐 이런 건 없다. 그러면은 좀 곤란하겠죠.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가 있어야지 유리하다. 그래서 정관이 하여튼 움직이는 운이다 이겁니다. 정관이 움직여요. 이건 무토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정관이 움직일 때 무토를 같이 데리고 가면은 무토도 이동수가 따라오는 거고요. 정관이 이동한다는 거는 이제 직장이 이동하는 거니까 내가 뭐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자체가 이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내가 일은 계속 하는데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바뀐 거 있죠. 뭐 투잡, 쓰리잡 하면서 이제 부업의 형태로 가는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정관이긴 하지만 을목의 속성이 이게 부업의 개념도 돼요. 부업의 개념. 뭐 다른 거 투자해가지고 키우고 이런 것들. 목이니까 충분히 키우는 것과 관련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인목하고는 좀 다르죠. 인목은 을목하고 속성이 또 겁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을목은 묘목의 그런 투자적 개념으로 전형적으로 정관을 키우는 그런 운에 부합한다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관격들 알아봤고요. 어쨌든 편관격이든 정관격이든 이런 편인이라고 하는 인성이 운에서 왔기 때문에 이 인성을 가지고 자격을 만들어가는 운이에요. 그래서 꼭 자격증이나 면허나 어떤 문서를 쓰는 것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인정받을 만큼의 어떤 실력을 쌓는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관은 편관대로, 정관은 정관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 문제가 생기면은 뭐 시간 낭비하거나 아니면은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알아봐서 흔들림 없이 할 필요가 있겠죠. 일관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을사년에는 정관운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지면은 했다가 그만두거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거나 뭐 하다가 바꾸거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4월의 무토, 5월의 무토, 인수격 보겠습니다. 정인 편인 인수격. 자, 인수격은 이제 4월의 무토 편인으로 된 인수격이죠. 정관이 떴습니다. 인수용관. 편인이든 정인이든 인수용관인데, 인수용관이라는 얘기는 공부를 했어요. 자리를 얻는 거죠. 그동안 배웠던 공부나 자격, 기술 이런 거 이제 써먹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자리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리가 그냥 생기고 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상황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자리 자체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이용을 하는 게 이득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냥 내 눈앞에 다가오는 것만 가지고 만족을 하냐 불만을 갖느냐가 아니라 모든 인프라를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당장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네 저런네 하면서 불평하는 것보다도 이거 다음에 뭐가 연결돼 있고 또 그 뒤에 누가 있고, 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났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고, 같이 관계를 하고 만나다 보면 또 누군가를 소개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프라를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냥 뭐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뭐 돈을 얼마 번다, 나한테 이득이 된다, 이거는 너무 1차적인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인수용관에 해당하는 이 4월부터 5월부터 이런 인수격의 무토일관분들, 이런 관이라고 하는 을목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사실상 무토가 을목을 쓰는 경우는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움직이지 마시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인프라나 상황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뒤에 이면의 어떤 등장인물들, 그 사람이 귀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귀인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며느리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지 말자.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수용관의 부분 좀 보시고, 인수격에 이제 관을 용신을 썼다 해가지고 인수용관이라는 용어예요. 인수용관. 정인편인을 이제 인수라고 하니까 인수격에 관을 용신 썼다. 용신으로 삼는 게 관이다. 인수용관.
그리고 이제 사화는 4월에 무토니까 당연히 똑같은 글자가 왔죠. 이게 2개가 있네, 뭐 3개가 있네 이런 거에 너무 매일 필요 없다 이거죠. 사화를 쓰던 게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화에 집중이 되는 거니까 이 지살 작용, 그야말로 삼합에 생지 글자가 온 거죠. 파워가 들어가는 겁니다. 움직이고 내 영역, 내 자리로 돌아가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지살 이전에 뭐였어요? 지살 이전에 천살이었죠. 겁재천 지나고 이제 진연월로 가죠. 천살. 진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임금님 만나가지고 오금이 저리고 벌받나 하면서 눈치 보고 이런 운들이 이제 천살 운인데, 그러니까 천살이라서 무조건 다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혜택을 받는 만큼 또 내가 자유롭지 않은 그런 영역에 속해 있는 게 이게 천살이란 말이에요. 그 천살을 겪어왔어요. 4월 무토들은. 이 사화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띠를 기준으로는 또 다르겠죠. 여러분의 띠는 뭐 당연히 인호술일 수도 있고 신자진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사화 기준으로서는 이게 지살이고 작년 진토 같은 경우에는 천살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진년에 4월 무토 여러 가지 좀 변화 변동수가 좀 많을 만한 부분인 거고, 그것들은 이제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흐름이 흘러오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천살 운에 고생했던 게 이제는 지살 운에 내 영역을 찾아서 움직이고 돌아오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안정적인 영역, 이걸로 이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살이라는 것들,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임이 따라온다. 내 주특기나 전공적인 것들,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같은 인수격의 5월에 무토, 요건 정인으로 돼 있죠. 정인으로 돼 있고 사화가 빛이라고 하면은 오화는 좀 열적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인수용관, 같은 인수용관인데 이 정인이 오화가 조금 열적인 부분이라서 을목이 좀 부담이죠. 을목 정관이 다소 버거울 수는 있다. 버거울 수 있다. 개수라고 하는 정제 작용이 필요하겠죠. 재생관을 열심히 쳐줘야 한다. 을목이 사화 때보다 수생목을 더 강력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현금 흐름, 그리고 돈 나갈 일, 여러 가지로 많을 수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제작용,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돈을 좀 벌어놓을 필요가 있죠. 어떻게 융통을 하든. 그리고 이제 사화라고 하는 망신살 작용, 인호술에 해당하는 오화 기준입니다. 오화 기준, 망신살 작용. 그러니까 문서적인 망신인 거죠. 문서적인 망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기록이라든지, 뭐 이 얘기는 내가 이력서를 쓴다, 이것도 내 기록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조사받을 일, 뭐 이런 것도 자금 출처라든지 뭐 세금 관련된 거, 뭐 증빙 자료 첨부하라든지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내가 기존에 하던 일이 아닌 뭔가 새로운 쪽에 도전을 한다, 이것도 이제 망신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겪어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망신살이 성장 속도라든지 관계 진정이 뭔가 빠르게 연결이 된다 이러면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빠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도 갑자기 빠르게 유명해지면은 이거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유명하면은 인기는 많아지지만 망신당하기도 딱 좋죠. 그만큼 노출이 되고 사람들한테 구설에 오르기 쉬우니까. 거기에서 성장 속도나 관계 진전 이런 걸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속도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뭐든지 급발진해서 막 일어나고 이러면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5월의 무토들은 속도에 대한 것들 잘 좀 보시면 되겠고, 정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 이런 거죠. 대체로 이제 이런 인수격에 대한 부분들, 뭐 관격도 그렇지만 인수격에 대한 부분들, 애정잡사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런 인수격에 이제 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관한테 생존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목생화가 아니라 화생목입니다. 이게 빛이든 열이든 어쨌든 을목을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과 엮이는 일이나 어쨌든 같이 이렇게 뭘 하게 되거나 기회가 따라오는 뭐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여자 사주에 남자랑 엮일 일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남자 사주여도 충분히 이성관계 뭐 이런 것들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
너무 빨라서 생기는 문제 당연히 들어올 수 있죠. 여름생인데 화가 또 들어왔으니까 속도가 그냥 뭐 언더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에 대한 좀 계산 같은 것도 좀 하시고, 좋으면은 또 그냥 한없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여름생 무토일간들이.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감정적이다 굉장히. 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열정적이다 이거죠. 좋게 얘기하면 열정적이다. 예. 반대로 얘기하면은 감정 기복이 좀 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 인수격까지 알아보셨고요.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분위기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I can't stop the loneliness cold like illness. 자, 신월의 무토 보시면은 식신격이죠. 식신격에서 정관이 투관을 했다. 식신격의 무토일간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주죠. 자신의 능력이나 내가 직접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이제 을목이라는 게 투관을 한 거죠. 정관, 을목이라는 게. 그 을목이 투관했다는 거는 이게 뭔가 신경 쓸 일이 들어왔다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식급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신중에 경금이 투관을 하면은 이제 을경합도 되겠죠. 식신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관을 책임지거나 리드하는 운이 된다.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관이라고 하는 을목을 정확하게 의식하고 받아들이고 챙기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식신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상격 중에 잘못 썼네요. 정관격을. 자, 이런 식신상관격에 관이 왔다는 것은 어쨌든 외부 상황과 내가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배치가 될 수도 있고 협력을 할 수도 있고, 조건이 맞으면은 협력을 하는 거지만 조건이 안 맞으면은 내가 할 길 가겠다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월무토, 유월무토 다 독자성을 아주 강하게 띠는 사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을사년의 월목 관과의 이런 트러블이 좀 예상이 된다. 어쨌든 식신에 대한 성향 이거 마음대로 잘 안 되겠죠. 천간은 관이고 지지로는 사신, 형살, 육합 뭐 이런 것도 치고 하니까 이게 신금 기준에서는 또 겁살입니다. 겁살은 로비해야죠. 로비하고 지름길을 알아보든 편법을 쓰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을사년 신금 식신이 있는 무토일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다가 방법을 많이 알아봐야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는 답이 없다. 트렌드에 맞게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뭐 고집이라든지 성격상 뭐 굽히거나 타협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월에 무토 이제 상관격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상관격 요게 이제 식신격보다는 조금 더 자극이라든지 변화 변동이 좀 크겠죠. 신월 무토는 그래도 간목이라고 하는 살을 좀 용신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6월의 무토는 이제 목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 버거워하죠. 간목이 제일 그렇고 을목도 좀 그렇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라도 좀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과의 트러블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6월 무토. 가을토 중에서 가장 예민한 토라고 할 수 있죠. 6월의 무토는. 상관 경관이 또 일어난다고 할 수도 있고 을목에 대한 관을 내가 또 처치곤란인 이런 상황도 될 수 있으니까 관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관 문제가 뭐 여러 가지 건강으로 올 수도 있고 사회적 자리나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커리어, 경력 이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리운은 있는데 에너지 소모가 큰 운이란 얘기죠. 내가 자리를 맡아서 일을 하면은 그거의 몇 배가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럴 수 있는 거니까 하여간 본인이 하는 게 많은 겁니다. 2월 모토들은 주변 상황에 비해서 자기가 하는 게 많다. 그리고 사화라고 하는 걸로는 이제 사업적인 체계를 나타내죠. 사유축 삼합의 부분 지살로 연결이 되죠. 진로 내 식상에 대한 사유축 사유축 금이죠. 식상에 대한 부분 요게 이제 사화가 들어와서 힘을 실어주는 거니까 이 진로에 대한 좀 문서가 들어오는 거죠. 내가 뭐를 하려고 했는데 대출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일들 후원 같은 거 받을 수도 있고
흐름들이 따라오는 것들,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단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문서가 다양하게 변동수가 또 따라옵니다. 이사 이동, 뭐 변화 변동수 충분히 생길 수가 있겠고, 진로에 대한 안정감은 사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안정이 되게끔 노력을 하고 움직이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신상관격. 여러 가지로 관하고 충돌이 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럴 때 관하고 충돌이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본인이 참으면 돼요. 이 식신상관들은 관하고 충돌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 근데 왜 충돌을 왜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어요? 본인이 그냥 참으니까. 참고 그냥 뭐 내가 어쩌겠어, 그러려니 해야지,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하면서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 그냥 뭐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속으로 뭐 욕을 하든지 간에 그냥 내가 그냥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별일 안 생겨요. 근데 식상격들이 관하고 트러블이 왜 생기겠어요? 그거 안 참으니까 갔다가 들이받고, 그리고 왜 이러냐 저러냐 따지고, 틀이 있으면은 그걸 바꾸려고 하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바꿔야 된다 하면서 바꾸자, 아니면 나 일 못한다 하면서 으름장 놓는 이런 식신상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관하고 계속 대립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운이 이제 갑진을사년인데, 거기에 을사년은 조금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왜냐면 갑진년의 갑목은 목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여도 이게 살짝 보이거나 목에 기상들이 느껴지는 부분이고, 을목은 목이 전형적으로 드러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식욕관의 형상들이 일어난다 이런 거죠. 이 정관에 대한 것들, 처치곤란이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좀 써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 판단을 잘 해야겠죠. 노선도 잘 결정을 하시고요. 어쨌든 내가 결정해야 되는 시기이고 운이다 이런 겁니다. 식신상관격. 자, 그리고 이제 제격을 볼까요? 해월의 무토, 자월의 무토. 제격이죠. 해월의 무토는 이제 편제로 된 제격이고, 을사년 재생관 잘합니다. 재생관 관을 키우고 투자한다. 편제로 하는 재생관이니까 욕심 당연히 따라오겠죠. 욕심도 따라오고 여러 가지로 외부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많은 그런 운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지로는 충이 일어나죠. 사이충, 역마사 충이다. 그러면 이제 해수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충돌하고 개 중에는 발전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는 사이충에 대한 것은 재테크라고 좀 볼 수도 있어요. 재테크 아니면 그 도중에 돈과 관련된 여러 변동 상황들, 투자 실패도 당연히 일어나겠죠. 부정적으로 보면은 투자 실패라든지 돈 날려먹을 일 뭐 이런 걸로 될 수 있는데, 긍정적이면은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투자 성공, 그야말로 내가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미 좀 볼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월의 무토는 이 을목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좀 구워 삶으려고 하는 재생관적인 코드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게 된다. 역마살 이 사이충도 잘 보시고요. 자월의 무토는 이게 같은 제격인데도 정제죠. 요거는 정제격이고, 요거는 이제 재생관이긴 한데 을목한테 이 자수가 조금 부담이죠. 너무 꽁꽁 얼어붙어 있고 계절도 겨울이고 하니까 을목의 생명력이 응축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화가 같이 왔기 때문에 조금 을목의 활동력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자수가 을목을 지원을 얼마나 하느냐, 이거는 선택입니다. 이 자수가 있는 무토들은 자기가 좋으면은 진짜 죽기 살기로 끝까지 해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싫은 거는 또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나가는 그런 팔자들이 좀 많죠. 이게 정제인데 보통은 이제 그런 감정에 대한 게 인성과 식상 이런 게 좀 좌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수로 연결돼서 그런지 이 무토의 자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그런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좀 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입견이라든지 감정들이 이렇게 좀 생기면은 그거를 막 쉽게 풀기는 좀 어렵다 이런 거죠. 쉽게 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를 잘 해야겠죠. 이런 자수가 있는 무토다 하면은 본인도 이미지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이런 사람하고 관계하는 상대방도 이미지 관리를 잘 해야지, 아니면은 선입견이 쉽게 잘 안 깨진다. 대신에 전문성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거는 12달 무토 일간 중에 가장 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월의 무토든 뭐 무자일주든 이 자수가 있는 무토들은 이 응집된 본인만의 주특기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고 뭐 재주라든지 기술도 있고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잘못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변 사람을 챙기면서 곤란한 상황이나 억울한 일, 상처받을 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지 기본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다. 그리고 이 사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자진의 사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겁살이죠. 겁살. 아까 신월무토 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겁살이니까 이것도 좀 지름길로 가야 하는 방법을 좀 모색하고 뭐 로비를 하든 뭔가 이제 특별한 전문가를 찾아보든 해가면서 일반적인 경쟁 관계에서만 이 사화를 쓰려고 하면 안 되고 누가 잘해주고 하면은 그 맨입으로 그냥 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뭐라도 좀 감사나 성의 표시나 이런 걸 해가면서 관계를 좀 잘 형성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맨입으로 되는 건 없다. 겁살의 운에는 뭐든지 로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내가 100원 받았으면은 적어도 500원은 나가는 성의는 보여야죠. 300원이든 500원이든.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받았는데 몇 배냐 이게 아니라 사실 100원 자체가 뭐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있으면은 뭐 500원이든 뭐 1000원이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의를 보이는 게 겁살이란 얘기죠.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운이 그나마라도 좀 풀리고 안 좋지 않고 그런 거지. 아니 100원을 썼는데 내가 왜 500원 써야 되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겁살 운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터지고 내가 어려운 상황 불리한 상황에서도 똑같이 계산하고 있으면 남들은 열심히 타협하고 있는데 나는 고집 부리다가는 내게 제일 먼저 털리고 뭐 불편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겁살적인 작용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요게 또 무게합에 대한 그런 암합적인 작용도 됩니다. 그래서 자수가 사화를 강력하게 끌어들인다. 겁살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기도 해요. 원래는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먹으려고 욕심 부리는 것도 됩니다. 먹을 수도 있죠. 자기가 잘만 작업하면은. 근데 다 까놓고서 먹어야 되는데 뺏길 수도 있는 거고.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거니까 공을 잘 들여가면서 동시에 방향성도 잘 맞춰야 된다. 이 겁살은 로비는 잘 했어요. 그런데 방향성이 안 맞아가지고 과일 먹으려고 껍질 다 까놨는데 결국에는 내가 못 먹고 남한테 주든지 뺏기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겁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진 운동을 하는 사람은 사화가 겁살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부분이 아니다. 그거 원래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아닌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로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편인이라 해가지고 일가면 생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지에 있는 삼합적인 운동의 구조 안에서는 신자진은 사화를 그냥 당연하게 끌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얘한테 뭔가라도 입에 풀칠이라도 좀 해주고 고맙다고 막 말이라도 기분 좋게 해야지 얘가 그냥 주지. 그냥 내 거 왜 안 주냐고 당당하게 입 벌리고 손 내밀면은 미쳤냐고 하지. 내가 널 왜 주냐고 막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겁살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이 좀 들어가야 된다. 편법이라든지 잔머리도 좀 써야 되고요. 그렇게 제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진술충미 보도록 할까요? 진술충미 월지 비경겁제가 되겠죠. 무토한테 비경겁제. 진월무토부터 진술월무토 월지 비견입니다. 뭐 이런 비경겁제들은 딱히 뭐 격의 이름은 없어요. 토이고 잡기의 성정이고 여기에 뭐 투관된 것들을 격으로 잡기도 하는데 그냥 월지 자체가 그냥 비경겁제로 좀 보시면 되고 다른 용신은 이제 무토한테 필요한 걸 잡을 필요가 있죠. 격을 너무 의식하는 것보다도 원칙적으로는 진월하고 술월에 간목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병화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필요한데 어쨌든 을목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 을목을 쓰기는 씁니다. 그러니까 뭐 을목의 기준에 맞춰서라도 꽁 대신 닭이라고 있는 대로 쓰는 거죠. 이런 을목이라고 하는 정관이 많은 토들을 이제 소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에 대한 흐름을 좀 그래도 활용하는 거죠. 나무가. 이 을목이 진술토를 소토하는 관점에서 진토는 진중에서 이제 을목으로 투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절이 봄이기도 하고 진중에서 나온 을목은
성장적인 관점을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 키워야 되는 걸로 나옵니다. 이 을목을 어떻게든지 간에 성장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들, 키워가지고 성장시켜야 되는 것들, 이런 거를 나타내고, 술월은 을목을 보호하는 겁니다. 예, 술월은 이제 을목이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을목을 필요로 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는데, 이게 왔으니까 가을철에 이 을목을 어떤 방식으로든 챙기긴 해야겠죠, 무토가. 그래서 술월은 을목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목을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을 할지, 그러니까 활용을 하기 위한 보호죠. 이게 좀 손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진월은 을목을 갖다 키워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얘가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물 주고 광합성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지지로 보면은 이 사화가 이 진토 기준 겁살이 되겠죠. 겁살은 이제 아까까지 설명한 신자진 운동의 범주이기도 하고, 사화를 쓴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다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맨입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관계적인 돌파구를 내가 따로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술토 기준에서는 이제 망신살, 인호술 부분이죠. 인호술 기준에서 사화는 망신살. 그러니까 기운 자체가 드러나고 사람들한테 노출이 된다. 그러니까 진술토 자체에서 이제 무토가 뜬 거니까 굉장히 토기가 강하죠. 토기가 강하니까 일단 목이라는 게 왔을 때는 갑진을사년, 굉장히 좀 비경겁제들이 질서를 새롭게 잡아가는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생소하고 좀 낯설고 버거운 감도 좀 있을 거고, 기존에 목을 쓰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던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목이 없거나 약하거나 이랬던 사람이라고 하면 요 운을 견디는 게 되게 쉽지가 않죠. 진술월에 갑을목, 천간에 투간한 갑진을사년, 일생일대의 어떤 다양한 자극이라든지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게 관들을 좀 바라봐야 되겠고요. 축미월로 넘어가서 본다고 하면은 축월은 겨울이고 미월은 여름이겠죠. 아까 진월하고 마찬가지로 지장간에 있는 을목이 투간하는 요 미토의 경우에는 미중에 을목이 있죠. 미중에 을목이 이제 투출을 하게 되면 여름철입니다. 계절은 여름철에 이제 을목이나 다름이 없는데, 요거는 이제 활용적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이 을목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래서 이 미월에 을목이 떴다. 그럼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수생목을 쳐야겠죠. 재생관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 재성관을 해줘야 되는데 재성이 상태가 좋을 수가 없겠죠. 월지가 겁재니까. 더군다나 계절도 여름이고.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에서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미월의 무토가 정제, 개수를 쓴다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데, 그러니까 돈 필요하잖아요. 돈 정말 필요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막상 내가 다 쓰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벌어도 내가 좀 쓰기 쉽지 않은 거죠. 상황적인 게 겁재라는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재생관까지 쳐야 된다 하면은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게 미월의 무토고요. 축월이라고 하면은, 축월은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의 을목은 굉장히 촉박하고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살기는 하지만, 환경적으로 이렇게 잘 따라주려면 이제 문서라고 하는 인성의 화가 좀 발현이 되면 좋겠죠. 미월 같은 때는 이제 수가 관장을 한다고 하면은, 축월은 화가, 인성이 관장을 하겠죠. 인성이. 그게 이제 미월은 돈 버는 방법이나 눈에 보이는 수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축월은 뭘 그래도 배워야 되는 기술이라든지 내 스스로 자격이나 가치 이런 게 있어야지, 그래야 이제 관과의 관계에서 주도를 할 수 있다, 리드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월지 비경겁제가 있으면은 무조건 리드를 하는 겁니다. 남자건 여자건 뭐 직장 상사건 내가 아랫사람이건 상관없이 내가 리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줘야 된다 이거죠. 어느 정도는 내가 봐주고 참으면서 뭐 그래 뭐 저으로 가야 저게 하면서 이제 맞춰주는 것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중의 을목 요거 이제 보시고요. 관계가 있죠. 겁재 안에서 나온 을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잘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활용을 잘 해야 한다. 예. 그냥 뭐 내 거다 아니면은 뭐 원칙적으로 선을 지켜가지고 이거 말이 되는 거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월지가 겁제입니다. 생존에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남하고 같이 비교해가지고 판단하고 이러기에는 상황이 얼마나 그 출발 선상이 어땠는지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일반 사람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뭐 이러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고 기준치를 좀 맞춰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활용적 관점 이런 거 얘기했고요. 사화를 보면은 요 편인이 이 겁제한테 이렇게 좀 생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인이 겁제를 생할 때 주변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충미월의 무토들은 겁제하고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공존을 해야 됩니다. 겁제를 뭐 없앨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내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다 때려 눕히고 뭐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겁제하고 공존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편인이 뜰 때마다 겁제를 좀 생존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선순위상으로는 겁제한테 좀 양보를 한다든지 뭐 같이 이제 일하다 보면은 내가 뭐 사업가의 경우에는 직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장이라고 해서 내가 더 많이 가져가고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직원들 복지에 좀 신경을 써주고 뭐 어느 정도 투자하고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편인이 겁제로 가는 부분 이제 같이 공생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을 육참골단하는 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육참골단하는 운이다. 그리고 이제 축토 기준에서는 사유축 삼합을 하니까 지살이죠. 지살이고 움직이는 성향 다 식상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죠. 사유축의 그 유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움직임 그것이 이제 지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미토 기준에서는 해묘미하고 이 사유축이 만난 거니까 이제 역마살이 되는 거죠. 삼재 들삼재 되기도 하고 역마살이니까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고요. 조건에 따라서 멀리 이동해야 할 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일 이런 것도 되는 거니까 관계적으로 참 이것저것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미토가 있는 구조에서 역마살로 움직이고 시도하고 그런 걸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수충미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경겁제 원령이죠. 그만큼 주체성이라든지 주도할 수 있는 힘들은 좀 생길 수 있겠지만 방향성에 대한 게 결국에는 관하고 인성에서 나와요. 뭐 재성도 배경적으로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관하고 인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토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하는지 인성이라고 문서가 들어오면 얼마나 이렇게 나눠서 먹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무토일간 뭐 다양하게 또 월지 격곡까지 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무토일간의 갑진년은 참 여러 가지로다가 변화 변동도 많을 수 있고 흐름에 대한 것들이 다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경들이 좀 많이 쓰였을 텐데 을사년부터는 좀 그 신경을 쓰는 방향에 대해서 적응이랄지 안정감이랄지 이런 걸로도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화라고 하는 편인이 들어오면서 어떤 의욕이 발생이 되고 관을 의식하고 또 재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들 다양한 설계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을목이라고 하는 정관이 와가지고 울타리라든지 시스템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보고 생각하면서 존재감을 확립해가는 그런 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운으로 을사년을 삼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갑진년 한 해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을사년이 되는 2025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관리 문제없게 하시고 무탈하게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을사년 신수 무토일간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